밖에 나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몸이 축나.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밖에서 사 먹는 거 반찬 다 거기서 거기거든. 몸이 축난다고. 어떻게든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 돼. 그래갖고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좋은 거 가르쳐 주시오. 그치? 부모님한테 그냥 얘기해. 학원에 세법 강사고 그렇게 시켰다고. 알았지? 돈 좀 대주세요. 그래. 어? 학원에 세법 강사가 세법 문제 잘 풀려면 홍삼을 좀 꾸준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삼도 좀 대주세요. 이렇게. 알았지? 그래 나랑 먹자. 농담이 돼. 네. 합시다. 자, 1-32페이지, 1-33페이지 우리 방금 비용료 소요수익자 관련된 규정 봤어요. 됐죠? 자, 그 다음 1-34페이지 봐봐. 이거가 판매 목적 타사합장 맞추리거든. 판매 목적 타사합장 맞추면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했지. 그죠? 자, 그럼 어디로 넘어가면 돼? 1-35페이지 6.2에 개인적 공과 사업상 중요. 자, 이거는 뭔데? 잘 봐봐. 우리 회사가 컴퓨터 만드는 회사야. 그래서 컴퓨터 부품을 여기저기서 사오면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어. 그럼 부가가치세는 제로섬 게임이거든. 매입세 공제받은 사람이 있으면 매출세를 낼 사람이 있어야지. 그럼 매출세는 어떻게? 나중에 이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 매출세로 이제 납부가 되겠지.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네. 딱 영원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그치?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은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완제품이 됐는데 이걸 우리 집에 갖다 놔놓고 쓰네 내가. 우리 와이프 갖다 줘버렸네. 혹은 우리 회사 직원들 그냥 공짜로 줘버렸네. 이게 개인적 공급이야. 그러면 애초에 매입세 공제받은 걸 도로케 내라 그거야. 됐나요? 사업상 증여는 뭔데? 거래처 사장을 갖다 줘버린 거야. 거래처 사장. 거래처 사장한테 왜 갖다 줬겠어? 예뻐서? 이게 뭐야? 사업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이걸 뭐라 그래? 적대비란다. 적대비. 자, 작년으로 적대비는 역사 속에 사라졌다.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불러. 근데 아직 일에 안 붙어가지고 저도 적대비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러려니 해주시면 돼요. 적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바뀌었어. 거래처 사장한테 내가 노트북을 왜 갖다 줬냐고. 예뻐서 줬냐고. 이거 목적이라고. 됐어요? 손가락 잠깐 끼고 아까 거기로 가자. (1-120페이지) 했어요? 괄호 3번 제목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괄호 3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매입세 불공제 파트를 보고 있죠? 그죠? 거기서 동그라미 3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됐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접대 목적으로 사오는 물건은 매입세 애초에 공제 안 된다고. 그런데 매입세 공제 다 받아놓고 거래처 사장 갖다 줬다 그 얘기야. 그때 추징한다 그 얘기야. 됐죠? 됐죠? 오케이. 다시 돌아오세요. 자, 1-35페이지 개인적 공급.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을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이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나중에 정리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대가를 받지 않거나 여기까지만. 자, 그 밑에 사업상 증여.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을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거. 됐죠? 됐죠? 근데 괄호 안에 봐봐. 괄호 안에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다. 무슨 소리인지 절대 모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해소되니까 줄 쳐놓으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줄 쳐놓으세요. 일단 다음 페이지 그림의 위에 봐봐.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추징할 것도 없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명절에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사오는 재화들은 매입세 공제 자체를 애초에 안 받아버려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밑에 별표시 1번. 사용인에게 사용 소비하더라도 칠판. 사용자가 있고 사용인이 있어. 사용자 할 때 이 자자가 놈자자야. 사장놈을 얘기한 거야. 사장놈자자. 그렇지?
사장, 나머지 직원들 됐죠? 사용인 직원들 이게 사용 소비하더라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 개인적 공급이면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지. 보지 않으니까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방향 잘 잡아야 돼. 응? 헷갈리는 것 같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음식점에 정신 놔두고 오면 안 된다고. 응? 배부르게 드셨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졸음이 올 때가 됐지요? 그죠? 어이구 큰일 났다. 졸음이 오는 것 같다 이제 슬슬. 학원에 돈 내고 졸려고 온 사람 없지요? 그죠? 졸 생각 없는데 졸리는 거죠? 그죠?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졸음이 싹 달아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순식간에 졸음은 달아날 거예요. 오늘 밤에도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약속했어요. 도와드린댔어요. 졸지 마세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됐죠? 어떤 경우야? 동그라미 1번 작업목, 작업복,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작업복, 작업목, 작업화를 회사에서 사왔어. 직원들한테 주려고. 그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그래놓고 직원들한테 주면 제로섬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럼 추징할 거냐 이거야. 이러면은 추징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왜 추징하지 않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해요. 작업복을 안 입히면 홀딱 뺏기라고 일 시킬 수는 없지. 작업모를 안 쓰면 머리가 깨질 거고 작업화를 안 신으면 발에 못이 한 100개가 들어올 건데. 그치? 이런 것까지 간주공고로 보는 건 좀 과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직장 연예,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됐어요? 이런 것까지는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야유회 때 체육복을 무상으로 공급한대. 너무 좋지요? 해서 체육복 너무 좋죠? 그죠? 여기까지는 간주 공고를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4월 때는 매입세 공제 받아가는 거 직원들한테 이렇게 줬다. 직원 직장 연예비, 직장 문화비 목적으로 준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과세하지 않겠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는 저기 안드레 김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체육복을 돌아가시는 경쟁회사는 지안 프랑코 페리가 디자인을 했고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 체육복이 되게 예뻤는데 규정이 이걸 이 안에 넣고 입어야 돼. 이게 밖에 나와 있으면 벌점이야. 벌점이야. 전 세계 최악이지. 예쁜 디자인 옷을 만들어. 아무튼 그랬었어. 그런 것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또 어떤 거 회사의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거든. 독서 동아리 이런 거 막 쇼파라든지 텔레비 이런 거 좀 구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추징하지 않겠다. 그런 게 직장 연예비, 직장 문화비.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연애하는데 돈 대주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또 어떤 거? 회사 체육대회, 야외 때 체육복 이거는 이런 거 제가 실무 강의 때 하는 얘기인데 회사 로고가 무조건 있어야지 체육복으로 인정이 돼요. 요즘에는 회사 직원들한테 체육복 이런 거 해주면 이런 거 뭐 한다? 뭐 쓰잘데기 없이 돈만 나가게. 평상시에도 좀 입을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좋나?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요즘엔 등산복 세트를 맞춰줘요. 한 명당 돈 100만 원치씩. 돈 100만 원치씩. 한참 그거 많이 맞춰주던데 회사에서. 라푸마 그 고놈 스포츠지. 아니야. 그 하여튼간 더럽게 비싼 게 있잖아. 등산도 안 가는데. 안 그래? 우리는 덩샨이 아니라 파샨인데 우리는 언덕 같은 데밖에 안 가잖아. 히말라야 산 이런 데 가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런 걸 맞춰준다고 직원들한테 돈 100만 원씩 막 이거 고텍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사 마크가 딱 이렇게 찍혀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다들 싫어하잖아. 근데 로고 안 찍혀있으면 이거 과세돼. 근로소득으로. 그래서 안보게 틀 이런 데 조그맣게 아니면 요런 데 조그맣게 이렇게 그런 게 트렌드라고. 그것도 안 찍혀있으면 안 돼. 좋은 거 주는가 봐. 제 친동생이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형님 회사에서 체육복 나오는데 형님 한번 신청해 줄까 이러는 거야.
야, 너그 회사 트레이딩을 내가 왜 읽는데? 이랬더니 좋은 거다 이러는 거야. 됐다 이랬더니 그때 그 돈 100만 원치더라고. 돈 100만 원치. 그래서 그 회사는 독특한 특징이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 전국 명소 댕기면서 트래킹을 해요. 트래킹을 하는데 그게 회사 직원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해. 근데 안 갈 수가 없대. 한 번 정도는 꼭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이제 통영이 잡힌 거예요. 그 트래킹 코스 중에. 잘 됐네. 어머니한테 갔다가 그 트래킹 하면 되겠네. 그 회사에서 수육에 막걸리도 준대. 또 바닷길 걷는 거 좋아하거든. 가방 메고. 가족도 가도 된다래. 형님도 신청해줘라.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닷길 걷고 막걸리 술 먹고 어머니 집 가서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 응? 그 회사의 그 독특한 그거더라고. 문화더라고. 되게 싫어하더라고 직원들이. 싫겠지 진짜. 엄청 싫을 것 같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간다 생각하면.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죠. 요거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 동그라미 기억, 경조사, 동그라미 니은, 설날, 추석, 동그라미 디귿, 창립기념일, 생일 돼 있죠. 그죠?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명절 때 선물 준다고.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요거까지 간주공급으로 추진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거야. 그래서 들어봐봐.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과 관련해가지고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재화 공급하는 거는 간주 공급으로 추징하지 않겠다. 개인적 공급으로 쓰지 마세요. 추징하지 않겠다. 라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반발이 심한 거야. 연간 1인당 10만원? 그거 가지고 뭐 받아가는데? 이랬더니 재차 개정을 했어. 재차 개정을 해가지고 경조사, 설날, 추석, 그리고 창립기념일, 생일 요렇게 각각 10만원. 그러면 1인당 연간 20만원. 그랬더니 또 반발이 있는 거야. 20만원은 크나? 그랬더니 3개로 쪼개졌어 지금. 지금은 3개로 쪼개져 있어. 경조사 1인당 연간 10만원, 설날 추석 1인당 연간 10만원, 창립기념일 생일 1인당 연간 10만원. 요렇게 됐어요? 됐죠? 욕하는 걸 잘 듣나 봐. 내가 욕하는 게 들리나 봐. 한 번씩 소름 돋을 때가 있어.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에 이 경우 각 항별로 각각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각각 10만원씩 해야. 됐죠? 처음에 10만원, 그 다음 20만원, 이제 30만원까지. 됐지? 그죠? 자, 이걸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겠다. 됐나요? 자, 저 밑에 별표식 2번에 괄호 1번 사업상 증여의 사례.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증여해야 돼. 됐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거. 이것도 사업상 증여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충당부채 파트 공부했어요? 회계 시간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부채, 경품 충당부채 이런 거 공부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럼 그때 되면 할 거예요. 경품 관련돼가지고. 경품이랑 매출 애누리랑 달라요. 우리 마트에 가면 1+1 하죠. 그죠? 그걸 매출 애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경품이에요. 경품. 매출 애누리는 상품이 품질이 저하된 걸 이유로 할인 붙여놓는 거. 그게 애누리예요. 애누리. 자, 그 밑에 괄호 2번.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해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겠대. 그러면 간주공급으로 과세를 안 하겠대.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경공품이나 광고선 전용 재화. 샘플 보내는 거. 샘플을 보내야 거래로 파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거까지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 안 하겠다. 동그라미 2번.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그죠? 요거까지는 과세 안 하겠다. 요 얘기야. 특별 재난 지역 이런 데 선포되면 회사에 있는 물건들 좀 보내주라 그 얘기야. 기부 차원에서. 그러면 간주공급으로 과세 안 하겠다. 부가세 과세 문제 안 생긴다. 그리고 기부 처리되니까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기소이 되니까 훨씬 혜택이 있다고. 혜택이.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이런 문화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번에 어디서 저 산불 많이 났잖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그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은 법인세 그 환급 금액이 있으면 보름 내에 환급해주는 4월 1일까지 아니네 4월 10일까지 환급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3월 31일까지인데 일반 환급은 한 달 내에 들어오거든. 30일 내에. 근데 4월 10일까지 환급해 주라고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이번에. 특별 제한죠. 자, 그다음 그럼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정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자기 적립 마일리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고객 충성제도 공부했어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같아. 고객 충성제도 했을 텐데 또 안 했다고. 포인트 했어요.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거. 안 했어요? 식료품 가게에서 포인트 적립해 줘가지고 그 식료품 가게에서만 쓸 수 있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네, 안 한 걸로. 네. 정타에서 나중에 하려고 안 했구나. 있자지, 내가 해야 되니 그럼. 정타에서 나보고 하라고 안 했구나. 그죠? 감사하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회계 수입 파트에 고객 충성 제도라고 표현해요. 고객 충성 제도. 수입 파트에 전통적으로 문제 출제 1순위가 고객 충성 제도예요. 그리고 2순위가 예전에는 프랜차이즈였는데 요즘에는 프랜차이즈가 시험에 잘 등장 안 하더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회계 처리. 백종원 씨가 하는 거. 그런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나면 가맹점 점주는 다 굶어 죽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 본사만 배불리는 거야. 그럼 가맹점 점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노하우가 없어서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거거든. 빨리 습득해서 벗어나야 돼. 김밥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꿔야 돼요. 왜? 만두 지옥 이렇게. 김밥에서 만두 이렇게 바꿔. 정말 있어. 그런 데가 있어.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돈 좀 벌려가 주머니 남았다 그러면 인테리어 바꾸라고 또 연락 오거든. 응? 인테리어 바꾸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돈만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요. 응? 마진 붙여가지고. 응? 빵을 구워야 된대. 밀가루 뭐 사야 돼? 강력분, 중력분 뭘 사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사다 줄게요. 돈만 주세요. 어디가 자리가 괜찮지? 어디가 목이 괜찮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봐 드릴게요. 돈만 주세요. 에어컨도 좀 사야 되고 빵 굽는 기계도 사야 되고 다 사다 줄게요. 돈만 달라고. 돈만. 가야지. 자, 들어보세요. 왜? 밥 먹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해. 암기는 강력한 임팩트가 필요하다. 세뇌 교육을 표방한다. 머리에 팍 새겨줄 거야. 그래 시험장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돌머리도 가능해. 새겨지니까. 근데 물이면 안 돼. 물이면. 사람들이 물대가리라 그러지. H2는 안 돼. 안 새겨져. 여러분들은 다 원성이잖아. 원성. 돌이란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새겨진다 제가. 여기 물은 없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너희들은 다 물대가리들이라고. 너희는 다 H2O야. 초등학생들은 원소교육 이런 거 모르니까 H2O 뭔데? 중학교 가면 알게 된다. 너희는 다 물대가리다 했다고. 중학교 가니까 물 그래 안 새겨진다는 얘기구나. 알고 나서 이제 확인 사살했지. 동창회 이래가지고 선생님 찾아냈지. 선생님 찾아냈더니 맞아 그래 물대가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확인해 주시더라고. 감사하지. 자, 이마트 가지고 예를 들게요. 이마트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이마트에서요. 그럼 이마트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냐? 10,000원, 현금 10,000원. 자, 매출 9,000원만 잡을게요. 나머지 1,000원은 뭔데? 포인트 적립해줬다고 가져갈게요. 100원 하려니까 숫자가 좀 그래서 1,000원을 합시다. 포인트 적립해줬다고. 그러면 결국 이마트는 우리한테 2개를 판 거거든요. 어떻게? 9,000원짜리 물건이랑 포인트 1,000원이랑 2개를 판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는 이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하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안분 계산했더니 9,000원, 1,000원이다 라고 지금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그러면 저 같은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캐셔한테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캐셔가 마트 적립 1,000원 해드릴까요? 저 같은 사람은 적립해주지 말고 물건값에서 1,000원을 빼주세요. 이렇게. 제 이름이 뭔데? 블랙 컨슈머죠. 블랙 컨슈머 제 이름. 그죠? 물건을 이제 안 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야죠. 그죠? 그러면 이마트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데? 이걸 나중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물건으로 바꿔갈 수 있거든. 그 말인즉슨 아직 물건을 안 바꿔갔잖아. 안 바꿔갔는데 돈부터 먼저 받은데 물건을 안 줬는데 돈부터 먼저 받은 걸 뭐라 하는데? 선수금. 됐어요? 이걸 국제회계 기준은 계약 부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계약 부채는 선수금이랑 동일한 거예요. 선수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2차 답안 채점할 때 점수를 줬어야 맞다고.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왜? 국제회계 기준이 계약 부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계정 과목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수금이라고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백지에다가 새로 쓰고 있잖아. 선수금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지. 그럼 처음부터 그냥 계약 부채라고 해도 무리가 없지. 예? 됐죠? 자, 그 다음 이 포인트를 갖고 와서 검은 통으로 바꿔봐요. 그때 매출 차이죠.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자, 이게 X 1년도 말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요거는 X 2년도 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가져갈게요. 됐어요? 자, 회계예요, 회계. 자, X 1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예요? 9,000원. X 2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예요? 함정 없어. 함정 없어. 함정을 낼 만큼 지금 수준이 안 돼. 함정 없어. 자, 부가가치세법이에요. 과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10%만큼 매출세액으로 내야 돼요. 과표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들어간다고. 예? 매출액. 자, 부가세 신고할 때 X 1년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0,000원이 들어가야 돼요. 10,000원. 자, X 2년도에는 얼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000원이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1,000원이라는 숫자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들어가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을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 예지가 있다. 한 번을 빼야지. 한 번을 빼야 되는데 회계랑 똑같이 빼면 되는데 여기서 빼요. 부가세법. 여기서 뺀다고. 요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이마트에서 적립해준 포인트는 이마트에서만 쓸 수 있지. 요걸 자기 적립 마일리지라고 해요. 우리가 포인트 쌓아줬는데 그걸 항공사 마일리지로 쓸 수 있다. 이런 건 제3자가 적립한 마일리지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 칠판. 그때 2,000원을 뭐라고 표현하는데 2,000원을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만 결제한 금액. 요거는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사업상 증여도 아니야. 자, 동그라미 3번. 눈으로 빨리 보세요. 됐어요? 칠판 기억 잘 해놔요. 나중에 정태아에서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마트 마일리지를 가지고 이마트 포인트 가지고 이마트에서 썼죠? 이걸 회계에서는 자기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해요.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 이거 말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에. 그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3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한 거는 여기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회계 시간에 정태아 계산을 하면 돼요. 됐죠? 정태아 계산 할 게 없으시잖아. 안 그래? 내가 또 그런 꼴 보잖아. 안 그래?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우리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는 사람한테 포인트 적립해 주는데 그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야. 그렇게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어떻게 적립해 줄 수 있게 해서
내가 아시아나항공에서 마일리지를 돈 주고 사왔다고. 그래야 고객들한테 적립해 주는 거지. 그게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합니다. 됐어요? 그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1-37페이지. 폐업시 재고재화. 요걸 책에 따라서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입에 붙어서 잔존재화라고 얘기했어요. 남아있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 기다리면 돼. 녹 놓고 기다릴 건 아니니까. 회계 처음에 공부하면 처음에 이제 개념 체계 파트에 공부하면 전환효과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전환효과. 그럼 저는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 못 기다려. 저 자식 지가 모르는 게 아이가 이런다고. 전환효과라는 표현은 원가 관리 얘기 시간에 나오거든. 전환효과가 뭐예요? 다이렉트 레이버랑 오버헤드 코스트랑 두 개 합치기 전환효과 가공효과잖아. 다이렉트 머티리얼 말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관제비 요 두 개 더한 게 전환효과. 재무회계는 원가 관리계부터 수준이 높거든. 그 재무회계에서는 전환효과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간다고. 그럼 전환효과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기다리고 원가 회계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면 이제 이 바닥에서 못 버티는 거지. 응? 근데 세법은 그거보다 수준이 더 높거든. 더 높아. 기다리면 돼. 이게 기다리면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출제 교수가 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잘했지?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네? 이런 느낌이 들어. 그렇게 과목끼리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느낌이 한 10년 지나면 들 거야. 그 전에 합격하고 나갔어요. 응?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아니 우리 시험 과목이 제조업이 왜 필요해요? 필요해. 아니 왜 필요한데요? 아직 이해 못해. 10년이 안 돼서. 요 바닥에 10년만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2회도 갈 때 뭐가 또 확 3회도 갈 때 또 뭐가 확 이렇게. 공부는 그렇게. 자, 폐업시 잔존재화는 이 얘기입니다. 보니까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자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그죠? 요건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신발 가게를 해. 신발 가게 장사를 한다고 해. 한 켤레 10만 원이라고 볼게. 손님이 와서 어떤 브랜드 원하세요? 어떤 브랜드? 신발 문수는요? 몇 미리? 뭐 그래 하나 사서 갖다 주고 이게 안 되지. 신발을 사서 재놔놓고 고객들이 골라서 사가도록 해야지. 그래 재놔놓고 사가고 나서 회사가 저기 가게가 망한 거야. 그럼 남아있는 재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재고는. 그렇지? 그러면 폐업하고 나서 물건을 판다. 폐업하고 나서 물건을 팔면 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지.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하지. 그럼 나는 10만 원짜리 팔 때 10만 원만 받으면 되지. 부가세 신고 안 할 거니까. 근데 옆에 신발 가게는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11만 원을 받을 거거든. 가격 형평성에 왜곡이 생기네. 그지? 또 이렇게 설명해 볼까? 내가 그 신발을 사올 때 매입세 공제를 이미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망했대. 그럼 매출세액을 낼 일이 없잖아. 그러면 또 제로섬 게임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한대? 가게가 내한테 다 판 걸로. 그래서 매출세액을 낸다. 이것도 결국에는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개념이라고. 이게 폐업시 잔존재화. 회계사무실에 신입 동생들, 여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해. 언니, 왜? 세무사님이요, 여기 업체에 폐업했거든요. 폐업했는데 왜? 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하라거든요. 그래, 하면 되지. 왜? 아니, 장사가 안 돼서 망해서 폐업했는데 무슨 부가세 신고를 해요? 그랬을 때 마더니라는 사람이 팍씨! 그럼 여태까지 했던 게 다 틀렸다는 소리야? 그냥 하라면 하지? 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왜 하는지. 그런 마더니가 될까봐 안타까운 거지. 그런 마더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고강이 들어오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때 돼서 마더니가 니 혹시 사무실에 부가가치세 실무책이라고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본 적 있나? 네, 본 적 있어요, 언니. 그때 재화의 공급 파트에 보면 간주공급이라는 파트가 있거든. 거기에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규정이 있거든. 그거 한번 읽어보고 내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게 마더니지. 안 그래? 그지? 여러분들은 마더니가 아니라 의사결정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지.
근데 이런 걸 모르면 되겠어? 세무사님. 근데 이거 배우면는데 왜 부가세 신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세무사가 돼가지고 팍씨 그럼 여태까지 했던 게 다 틀렸단 소리야? 이거 안 되지. 그치? 자, 이게 배역시 잔존재화다. 됐습니까? 됐지요? 다 했네. 하나만 보면 되겠네. 1-34페이지. 파괴 목적 다달성할 중앙법입니다. 왜 이래 멍해요? 조교수 선생님 왜 이래 멍해요? 군대 갔다 왔어요? 못 갔어. 왜? 남녀평등 시대에 군대 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 요즘 애들 부사관 학과 많이 가 여자애들이 취직이 어려우니까.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군대 가면 조교수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군대 가면 조교수 선생님들이 모자를 자꾸 쓰거든요. 조교수 선생님들 모자 쓰고 본 적 있어요? 검은 모자가 엄청 무서워요. 빨간 모자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검은 모자 엄청 무서워요. 눈빛이 보이지가 않아. 다 가리고 있다고. 조교수 선생님이잖아. 봄이 되니까 중고증이 오고 그렇죠. 그죠? 그죠? 사치예요. 중고증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고시생. 그죠? 밥 먹어서 졸으면 의지박약이라서 졸으면 졸면 안 돼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얘기해 줄게. 2월 5일자로 군대에 입대를 했거든. 2월 5일자로.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았고 나서 4월 4일에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눈이 막 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군대는 무조건 추워. 부산에 있는 군대도 추워. 겨울이 되면 2월 5일에 입대를 했는데 감기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 몇백 명을 앉혀놓고 앞에서 이론교육을 하는데 정신교육을 하는데 막 이런 교육 하거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어떻고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어떻고 이런 거 교육을 한다고. 교육을 하는데 조교가 앞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관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뭐 앞에서 뭐 저거 하면 막 기침하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그때 놀란 게 그 까만 모자를 쓴 교관이 앞에 딱 서더니 지금부터 기침하지 마. 아무도 기침 안 해. 아무도 기침 안 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 기침을 어떻게 안 해? 생리적인 현상 아닌가? 아니, 의지야. 지금부터 기침하지 말까. 아무도 기침 안 하더라니까. 아,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나? 기침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토마티지. 두드려 맞아. 기침하지 마. 아무도 기침 안 해. 그때 내가 느꼈어. 사람이 정신력이 엄청 많아. 목구멍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기침이 나오고 그것도 참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졸음을 못 참는다고? 참을 수 있다고. 그죠? 그분이 잘 올라오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눈꺼풀이 무거워질 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더만 그 눈꺼풀이 내 눈꺼풀이었네. 환장하게. 네? 조금만 버티면 좋다. 조금만 버티면 쉰다고. 자, 칠 봐보세요. 공장 가지고 얘기할게요. 제조업. 우리 앞에서 공부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였어? 응?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일반적으로 공장이겠지. 그지?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꼭 그렇진 않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지 판매까지 이루어지진 않지. 그럼 우리는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뭐라고 표현해? 직매장에다 옮겨놔놓고 제품을 판매하지.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두 군데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 사장은 나 하나야. 어? 물건을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직매장에 갖다 주고 팔 거라고. 부가세 신고할 거야.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납부세액 납부한다. 희한하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니까 자꾸 매입세액만 있는 거야. 매출세액은 없고 환급. 직매장은 매출세액만 있는 거야.
매입세액은 없고 일기부가세 신고했다고 볼게.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요거는 7월 25일에 신고하고 환급은 며칠 내에? 환급은 며칠 내에? 30일 내에. 저기도 발사했는데 도망가 나는 지금부터 올리면 안 된다고. 30일 내에 환급이 들어온다고. 환급. 그러면 30일 동안 이 80원이라는 돈이 자금부담에 압박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지난주에 이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특례 규정을 적용했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 이런 거. 그지? 여기도 취지가 똑같아. 이런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뭐라고?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태까지 받던 나머지 간주공급은 애초에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논리였지. 요거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요 거래를 공급으로 봐버리자 이거야. 공급으로. 그럼 공급으로 봐버리면 공급가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할게. 1,000원. 1,000원. 그러면 여기는 매출세액이 1,000원에 10%. 100원. 여기는 매입세액이 100원. 그럼 없어지고 20원 되고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지. 그죠? 그죠? 됐어. 다시. 판매 목적 타산장 반출은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급으로 의제해버리는 거. 요게 판매 목적 타산장 반출이야. 저를 계속 봐. 시험엔 여기서 더 나간다. 어떻게? 근데 우리 회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있대. 그럼 자금부담 압박이 있어 없어? 이미 벗어났잖아. 그러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됐어요? 하나 더. 우리 회사는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대. 그럼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났지? 그러면 이 회사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 여기서 더 해야 돼. 근데 우리 회사의 빠꾸 경리가 공부를 어중뛰게 한 거야. 어떻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니까 공급으로 의제해야지 했는데 우리 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있거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자금부담 압박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중뛰게 공부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버렸대. 공급으로 간주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렸대. 그러면 오케이 인정이 돼. 인정을 해줘야 여기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인정을 안 해줘버리면 여기가 뻥 떠버립니다. 됐죠? 사전징모 원천봉쇄. 이거 강의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또 복습도 안 해놔놓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묻는다. 어떻게 묻는데? 세무사님 왜 주사업장 총괄납부만 얘기해요?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 적용받을 때는 이런 빠꾸 경리가 없나요? 빠꾸 경리 없어.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 적용할 때는. 왜? 사업자 등록번호 자체가 한 개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같이 쓰는 그런 빠꾸 경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경리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아. 됐죠? 됐죠? 여기까지 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괄호 3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징계자 반출,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지? 간주공으로 본다. 그지? 애초에 매입세 공제받았는지 무관하다. 왜? 얘는 취지가 다르다.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였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한다. 되나요? 그럼 세무사님 여태까지는 왜 얘기 안 했어요? 여태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 왜 발급 안 하는데? 면세전용 내가 내한테 발급할 거야? 과세사업을 쓰자고 면세사업을 썼는데 내가 내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냐? 비용운용 소형수용자 내가 내한테 발급할 거야? 개인적 공급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야? 사업성직에 나 거래처 사장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거래처 사장이 노트북 도로 갖고 가 있어 그런다고. 그 밑에 도로 갖고 가서 안 받으랍니다. 배우시 자주주자 내가 내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세금계산서 발급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 여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 오케이? 됐죠? 자, 그 밑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받는데 간주공급 아니다. 됐죠? 근데 예외도 있죠. 간주공급 맞다 돼 있죠. 그 예외가 뭔데? 밑에 읽어봐. 빠꾸경리 얘기하는 거야. 빠꾸경리가 학생들 미안하다. 너 빠꾸라고 하나? 그 영구, 맹구, 그다음 빠꾸라고 있다. 영구 이렇게 영구, 맹구, 그다음 빠꾸 이렇게 머리 없는 사람 있다. 근데 그 머리 없는 사람이 빠꾸였는데 갑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다.
갑자기 그 사람 스님이 돼버렸어. 새로운 청바지인가 이래가지고 스님이 돼버렸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겠다. 아마 평강공주를 만났나 봐. 나처럼 바보 온다리. 응? 스님이 돼 있어 지금 그 사람. 자, 도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때는 주사업자 총알 나쁜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다. 세정에서 발급을 했다. 그럼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래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정에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체가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됐죠? 됐습니다. 자, 1-35페이지. 반가로 2번.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그러면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7번.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간주 공급이 아니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란 얘기야. 응? 자, 자기 생산 취득자를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 소비하는 경우. 관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는 데 있죠. 이 책의 저자의 노하우예요. 판매 목적이 반출이 아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가지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암기하기 편해져요. 동그라미 1번. 자기의 타사업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했대. 동그라미 2번.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판매 목적 반출이 아니니까 간주공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 4번. AS에 대비해서 수선비 목적으로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판매 목적 반출이 아니니까. 동그라미 5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진열하기 위해서 샘플 이런 거는 간주 공고로 보지 않겠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38페이지. 용역의 공급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었답니다. 간주 공급 잘 버텼습니다. 마무리 정리해야 돼요. 마무리 정리 안 했다. 미안합니다. 요것만 하고 오십시다. 1-37페이지 보세요. 1-37페이지 맨 밑에 정리. 매입 시 부당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돼 있죠. 나를 봐봐. 애초에 매입세 공제 자체를 안 받았대.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징하는 논리인 얘들은 간주 공고를 보지 않겠네. 애초에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완출은 공고를 본다 했지. 그 어디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지 봐봐. 직매장 완전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피드백 쪽. 또 어디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실질적 공급. 세액에서 발급 여부 봐봐. 또 두 군데다 동그라미 쳐져 있지. 저를 봐봐.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간다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완출은 외부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거랑 방향이 동일하구나. 이렇게 암기하고 간다고. 됐죠? 그래서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더라도 공급으로 간주하고 세액에서 발급 의무도 있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쉽시다.